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 원주을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처장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거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을 해야 지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긴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까지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지명하시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법원 구성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없이는 민주국가는 민주주의 없다는 건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때문에 거의 내란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조차도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중동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까지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대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이 없다면 그 민주주의도 없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특히 이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런데 대통령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특히 여당, 집권 세력의 경우에 원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히 집권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그런 얘기했을 때는 이게 곧바로 민주주의 후퇴, 심지어 독재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전혀 대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의 그런 쪽에 가까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거든요. 잘못하면 그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순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독재. 지금 이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사법권에 대한 독립 침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먼저 그 일제 강제동원 사건 보면요. 그거 지금 제3자 변제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대법원 판결 2번 있었는데 한 번에 2012년대 파기환송 판결, 18년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취지를. 2012년도 판결은 그 윤석열 정부나 거기서 그렇게 비난하는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때 MB 정부 때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려진 거거든요. 일본 강점을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있는 일본 판결에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르는 거는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이 판결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막상 피고가 된 기업은 다 빼고 우리 국내 기업으로만 해가지고 변제안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건 완전히 대법원 판결을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취지를. 더군다나 지금 나중에도 보면 집행하는 판결도 굉장히 이행이 늦어지고 있어요. 자꾸 대법원 자체에서도. 이런 거 보면 대법원의 독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사법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장님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대개 이제 그런 사안이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답변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표현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독립된 재판을 행정처장으로서 지켜야 될 의지는 강구하고 또 구성원들은 독립된 재판을 꿋꿋하게 해낼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김태우 강석정 후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하면서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공익제보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적인 기관이 공적으로. 지금 김태우 후보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국민의힘 후보로서 공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기관 자체가 특히 여당이라는 권력기관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특히 법원이 과감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 또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 노조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지위와 파업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정도와 책임을 달려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의 신여가 됐다. 야당과 협치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전면으로 그때 여당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나요? 저희들은 하여간 그 당시는 처장 이름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저희들의 우려를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게 이제 한두 가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진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 정치재판이 청구됐잖아요. 처음에는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된 것을 가지고 담당 형사감독에서 정치재판 청구를 해서 또 형사 5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사단독판사께서 이거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500만 원 약식명령을 잘못됐다, 봐주기 수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회부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무죄일 경우, 하나는 범죄 혐의가 너무 중해서 약식명령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형사단독 판사께서도 이거는 도저히 벌금을 할 게 아니다 판단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심 맡은 판사님께서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게 한 분이 한 것도 아니고 두 분이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님에 대해서 뭐 정치 성향이 어떻고 옛날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또 사법부의 권위를, 독립을 완전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판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적인 기관이 하면 안 된다. 그건 뭐 여당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특히 집권 세력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가 없고, 그런 말씀에 동의하시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